안녕하세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ADC를 배우고 아날로그 센서를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봅시다. 저번 시간에 아날로그 출력에 대해서 배웠죠. 사실 DAC가 없어서 아날로그 출력 대신에 PWM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아날로그 인풋입니다. 다행스럽게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ADC가 있어서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스위치처럼 0V, 5V만 입력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5V와 같은 중간에 있는 값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디지털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를 인식할 수 있게 변환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ADC입니다. MSP430 보드에는 12비트짜리 ADC가 1개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ADC가 1개밖에 없다면 아날로그 신호를 쓰는 센서는 딱 1개밖에 못 쓴다는 소리가 되네요. 프로세서 하나에 센서 1개로 제한이 된다면 너무나도 낭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ADC를 더 추가하자니 비싸고 장치가 복잡해집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싸고 간단하게 쓰려고 하는 목적이 강한데 말이죠. 그래서 이 한 개의 ADC에 멀티플렉서를 추가하여 여러 개의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을 수 있게 합니다. 멀티플렉서는 논리회로 설계 시간에 배웠겠죠? 간단히 말하면 여러 입력 핀을 하나의 출력 핀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셀렉 핀으로 어느 핀으로 연결할지 정합니다. MSP430은 16개 채널로 아날로그 입력 핀을 총 16개를 연결할 수 있고 이로써 여러 개의 센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멀티플렉서 특성상 여러 개의 인풋을 한 번에 출력 핀으로 연결하지는 못합니다. 즉 여러 개의 센서를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고 순서대로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세서를 잘 다룬다고 자랑하는 사람한테 프로세서에 ADC가 몇 개 있냐고 물어보세요. 한두 개가 아니라 ADC가 8개, 16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프로세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면접 가서도 잘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날로그 값이 0V이면 디지털 값은 0이고 3.3V이면 12비트의 최대값인 0x FFF가 됩니다. 잠깐 여기서 3.3V라고 한 것은 사실은 MSP430에서 출력하는 볼트가 5V가 아니라 3.3V입니다. 대부분의 프로세서에서는 5V를 사용하는데 MSP430에서는 저전력 모드가 잘 되어 있어서 3.3V 출력이 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여태까지 5V로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12비트 ADC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0V는 쉽죠. 0V는 디지털 값으로 0인데 사실 12비트니까 0이 12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3V는 최고 높은 전압이겠죠. 그래서 디지털 값도 최고 높아야 합니다. 12비트에서 최고 높은 값은 1이 12개가 있는 경우를 뜻하고 16진수로 나타내면 0x FFF, 10진수로 나타내면 4095라는 숫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0과 3.3V 사이에 있는 값은 어떻게 디지털로 계산을 할까요? 만약에 2V 아날로그 전압을 디지털로 바꾼다고 하면은 3.3V를 나누고 409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2481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2V는 프로세서에서 2481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X라는 볼트로 계산을 해보면 1240.9에 X를 곱한 값이 되는 것이죠. MSP430에는 4가지 ADC 모드를 제공합니다. 싱글 채널, 순차 채널, 반복 싱글 채널, 반복 순차 채널. 우리는 지금 실습 키트 상에 센서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싱글 채널, 반복 싱글 채널만 실습을 할 겁니다. 만약 모형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하고 싶다면 반복 순차 모드가 제일 유용합니다. ADC를 사용하는 부품들은 당연히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해야 됩니다. 간단하게는 가변 저항부터 각종 센서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내보내야 프로세서 입장에서 입력을 받으니까요. 우리는 코딩하는 입장이니까 프로세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가변 저항입니다. 가변 저항은 기본적으로 3개의 핀이 있는데 양쪽을 VCC 그라운드 연결해주면 가운데 핀에서 그 사이의 아날로그 전압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변 저항을 돌려주면 가운데 핀이 움직이면서 위아래 저항의 비율이 바뀌게 되고 전압이 바뀌게 됩니다. 아쉽게 가변 저항은 이 실습 키트에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아날로그 거리 센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거리 센서는 적외선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그 거리에 따라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을 해줍니다. 간단하게 스펙을 보면 작동 전압은 5V이고 측정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는 4cm에서 30cm 사이만 인식이 됩니다. 출력 타입은 아날로그 전압으로 ADC 실습에 딱 적합합니다. 이 센서의 데이터 시트를 보면 다음과 같이 거리 전압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센서가 측정한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선 그래프 상에서 거리 센서가 출력하는 아날로그의 최대값은 3V입니다. 이것을 디지털로 환산해 보면 대략 3723이 되는 것이죠. 거리 센서는 먼저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래프와 매칭되는 아날로그 전압이 나옵니다. 그걸 프로세서에서 입력받아 디지털로 변환을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딩할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날로그 신호를 직접 볼 수 없고 코딩으로 짠 디지털 값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디지털 값을 보고 아날로그 전압으로 역변환 해줍니다. 이렇게 추측한 전압으로 그래프와 대응하는 거리를 추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16cm 거리를 인식했다고 한다면 센서는 대략 0.8V를 출력할 것입니다. 디지털 값은 약 993 정도가 되겠네요. 우리가 코딩할 때는 반대로 이 디지털 값 993이 나왔다면 아날로그로 환산해서 0.8V인 걸 알아내고 그래프에 대응하여 이 거리가 16cm이구나 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4cm보다 작은 범위와 30cm보다 큰 범위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봤던 스펙에서는 4에서 30cm만 인식하는 센서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상 인식은 되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스펙에서는 왜 4에서 30cm만 표시를 해놨냐면 4보다 작은 값과 30cm보다 큰 값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cm보다 작은 값을 보시면 그래프가 점점점 올라가지 않고 쭉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죠. 이 그래프는 4에서 30cm 안에 있는 그래프와 겹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의 값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고요. 30cm보다 큰 범위는 오히려 전압과 전압 사이의 폭이 너무 좁죠. 그러니까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센서 회사에서는 4에서 30cm에서만 정확도가 높게 거리를 측정하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만 사용을 해주세요 라고 홍보를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전자제품을 사는데 괜히 과하게 홍보를 하면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4에서 30cm라고 범위를 지정을 해준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개발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 4cm보다 작은 범위나 30cm보다 큰 범위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 그래프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요. 위에서 배운 아날로그 거리 센서와 가변 저항을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먼저 오실로스코프에 이 가변 저항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변 저항은 창공 때 산 건데 잘 써먹네요. 자, 먼저 서플라이에 5V 전압을 인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레인지도 바꿔주고 지금 현재 0V의 노란 그래프가 뜨죠. 이제 이 센서를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실습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 중에 샘플링이 있습니다. 샘플링은 일정 시간 주기로 아날로그 값을 뽑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딜레이 동안 아날로그 값이 바뀌면 안 되므로 홀드를 통해서 값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셀렉션 레지스터는 저번 PWM과 같이 ADC는 특수 기능에 속하므로 셀렉션 레지스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핀 번호는 인풋 아웃풋 핀 번호로 설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ADC12, CTL0 레지스터는 샘플링, 온오프, 스타트 등 여러 가지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설명은 제외하고 코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CTL1 레지스터도 샘플링 타이머 등 여러 가지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MEM 레지스터는 컨버전 메모리 레지스터로 아마 ADC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레지스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값이
디지털로 변환되는 값이 저장되는 레지스터입니다. 즉 ADC 세팅만 잘 해놓으면 이 MEM 레지스터에 디지털 값이 입력된다는 것이죠. MCTLX 레지스터는 앞서 말한 멀티플렉서의 셀렉 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풋 채널이 16개가 있는데 몇 번째 채널을 ADC에 연결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실습에서는 한 개만 사용하므로 크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을 한다면 몇 번의 센서를 연결을 시킬지를 알아야 됩니다. ADC 인터럽트 플래그 레지스터입니다. ADC 모드 중에 반복 모드를 사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인터럽트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굳이 사용할 일은 없는데 반복 모드가 아니라 수동으로 ADC를 확인하는 작업을 할 때는 이 인터럽트를 통해서 ADC가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MSP430F5529 런치패드의 핀 번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A0와 같이 A가 붙은 핀들이 ADC가 가능한 핀입니다. 우리는 가장 간단하게 A0인 핀 6.1을 사용합니다. 만약 센서 5개를 이용할 때는 A0에서 A4까지 연속으로 붙어 있는 걸 사용하는 게 편하겠죠. 핀은 센서 옆에 아웃풋 핀이 있습니다. 이 핀을 프로세서 ADC 핀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센서 옆에 아웃풋 핀에 하나를 꽂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핀 6.0 연결을 합니다. 저는 편의상 초록색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모터에 연결한 점퍼선은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모터 실습도 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 실습입니다. 먼저 거리 센서를 이용하여 특정 거리 안에 물체를 감지하면 LED를 한 개만 켜고 더 가까워지면 LED를 2개 켜는 실습입니다. 먼저 대략적인 거리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센서가 9cm 정도를 인식을 하면 디지털 값으로 1800이 나오고 16cm 정도이면 10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오차는 있습니다.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코드를 한 번에 불러왔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역 변수로 데이터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센서의 값을 저장할 변수로 가져왔는데 그냥 MEM 레지스터 자체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조금 더 저는 안전한 방법을 위해서 데이터 변수를 만들고 RAM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데이터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LED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ADC를 선언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희는 핀 6.0에 ADC 센서를 연결을 했죠. 그래서 핀 6.0에 셀렉션 레지스터를 설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ADC 12, 그 다음에 CTL0 레지스터는 샘플링 타임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ADC를 사용할 거다, ADC를 ON 할 거다. 그 다음에 CTL1는 샘플링 타이머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몇 번째 채널을 사용할 건지 선언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0번째 채널을 그냥 사용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그냥 0번째에 0번 채널을 사용을 한다 라고 그냥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ADC를 enable 한다 라는 의미로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이 CTL0는 이 위에 CTL0에다가 enable을 작성을 해도 되는데 굳이 따로 뺀 이유는 먼저 이 위에서 ADC 관련된 세팅을 다 하고 ADC를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ADC는 아날로그 값을 받는 장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세팅이 계속 바뀌면은 프로세서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enable을 따로 해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것만으로 ADC로 아날로그 값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스타트도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메인 Y문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메인 Y문 첫 번째는 ADC를 스타트한다는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Y문을 사용을 합니다. 이 Y문은 ADC 인터럽트 플래그가 NOT 연산자를 통해서 0일 때 반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ADC 인터럽트 플래그가 1이 되기 전까지 이 Y문에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DC가 샘플링이 끝나고 홀드, 딜레이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럽트 플래그가 1이 되면 이 Y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ADC가 끝났으니까 아날로그 값이 디지털로 변해서 MEM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이 MEM 레지스터를 데이터 변수에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이 데이터 변수를 통해서 센서 값을 코딩하면 됩니다. 입문문을 짜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제가 짠 방법은 디지털 값이 1800보다 크면 LED를 2개 켜고 1000보다 크면 LED 한 개만 켜고 나머지는 LED를 다 끄라는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cm보다 가까우면 LED 2개, 16cm보다 가까우면 LED 한 개만 켜지는 것이죠.
거리가 가까울수록 디지털 값이 커지는 것은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if문으로 데이터, 센서 값이 1800보다 클 때 LED 2개를 켜라 라는 구문을 넣어줬고요. else if문을 통해서 데이터가 1000보다 클 때는 왼쪽 LED는 끄고 오른쪽 LED를 켜라 라고 코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else문을 통해서 모두 다 만족하지 않을 때는 LED를 둘 다 꺼라 라고 코딩을 한 것이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LED가 둘 다 켜지지 않은 상태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손을 갖다 대겠습니다. 어느 정도 가까우니까 왼쪽에 있는 LED가 켜졌습니다. 지금 이 프로세서 방향이 반대니까 왼쪽에 LED가 켜졌고, 더 가까이 가면 두 번째 LED도 켜지게 됩니다. 그리고 멀어지면 LED가 차례대로 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실습 코드를 통해서 보면 ADC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터럽트 레지스터를 while문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폴링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동작하기 때문에 딜레이가 발생이 되고 실시간 연산 처리가 어렵겠죠. 그래서 MSP430에서는 반복 모드가 따로 존재합니다. 사실 이 반복 모드는 그냥 인터럽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MSP430에서는 반복 모드라고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반복 모드를 사용을 하면 프로세서가 알아서 ADC 인터럽트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주고, 우리는 프로그램상에서 맵 레지스터로만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반복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레지스터 세팅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코드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거리에 따라 모터 속도를 바꾸는 것을 해볼 겁니다. 이것은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아날로그 신호를 보내주는 그림이 되겠죠. 우리는 거리 센서에 물체가 가까워지면 모터를 빨리 돌아가게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if문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구현할 수도 있지만 오늘 실습은 대충 해봅시다. 거리 센서의 값을 똑같은 비율로 그대로 모터에 주려고 합니다. 먼저 두 개의 범위가 다르니 맞춰줘야 되겠죠. ADC는 0에서 4095까지 숫자 범위를 갖습니다. 대략 4000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모터는 0에서 1000까지 숫자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략적으로 4분의 1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를 나눈다. 그렇죠. 4는 2의 2승이니까 두 칸만큼 오른쪽 시프트를 하면 쉽게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센서 값을 오른쪽 시프트 연산을 이용을 해서 모터 코드에 넣어주겠습니다. 먼저 전역 변수는 그대로 데이터 변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보드의 LED 부분 코딩이고 모터 부분 세팅입니다. 그 다음에 PWM도 모터 부분 세팅이죠. 그 다음에 ADC 부분 세팅입니다. 여기서 추가된 부분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여기서 ADC 스타트 부분을 while문 시작하기 전에 먼저 써줬는데 어차피 반복적으로 계속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니까 스타트를 먼저 시작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반복 모드는 인터럽트를 통해서 사용한다 했죠. 그러니까 글로벌 인터럽트 부분을 추가합니다. 다음에 메인 while문을 보면 ADC 확인하는 코드가 싹 사라졌고 그냥 맵 레지스터를 데이터 변수에 저장을 한다 라고 선언을 해주면 됩니다. 코드가 짧아지고 단순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모터의 PWM 파트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어떤 값을 줘서 모터를 돌려야 되는데 한쪽은 0을 주고 다른 한쪽은 어떤 값을 줘야 됩니다. 여기서 센서 값 자체를 가지고 오고 이 값 자체는 최대값이 4000이기 때문에 모터는 100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 변수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모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누기 4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나누기 4를 하는데 그냥 나누기 4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이유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배운 대로 시프트 연산자를 통해서 두 칸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나누기가 자동으로 되니까 시프트를 이용을 하면은 2의 2승만큼 나누기가 되니까 더 계산이 빠르겠죠. 여기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2의 제곱수만큼 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터 전원을 켜주겠습니다. 지금은 모터가 엄청 천천히 돌아가고 있죠. 지금 센서 값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지금 인지를 못하니까 모터가 지금 조금 비시비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센서에 손을 갖다 대보겠습니다. 조금 더 잘 도는 게 보이시죠? 손을 더 가까이 내려보겠습니다. 네, 모터가 더 빠르게 돌고 있네요. 손을 더 가까이 갖다 대겠습니다. 모터가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센서 값을 통해서 모터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코드가 모터가 완벽하게 빠르게 돌아가지는 않을 거고 조금씩 노이즈가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당연히 이 코드는 너무 간단하게 짰기 때문에 거리 센서의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면 사실 최대값이 4095가 아니라 3700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나누기 4를 하면 온전하게 최대값이 1000까지 가진 않아서 모터가 최고 속도를 내지는 못할 거고, 이 아날로그 값이 계속 바뀌니까 모터의 속도도 계속 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실습은 간단하게 그냥 ADC로 아날로그 값을 받아서 그 아날로그 값으로 PWM으로 쏴준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습을 했습니다. 만약에 센서 여러 개를 사용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보고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통신 파트 부분에 센서 여러 개를 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